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낡은 등대 밑동에서 시커먼 여인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지요.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바닷가의 서늘한 광경이었습니다. 갯바람에 이리저리 나붓기는 그 머리카락은 산 사람의 것처럼 섬뜩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낫으로 끊어내도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한 뼘씩 더 자라나 섬마을 사람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지요. 이 기이한 일이 벌어진 곳은 육지에서도 100길로 꼬박 사흘을 가야 하는 외딴섬 비월도였습니다. 무당조차 발길을 끄는 이 고립된 섬에는 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를 호령하던 70 노인 만석 영감이 살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릴 때 등대 쪽으로 다가온 만석 영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호랑이 같던 영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100년 전 이 섬에서 결코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월도는 본래 파도가 무척이나 험하고 뾰족한 암초가 섬 전체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지형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뱃길은 한 달에 고작 몇 번 열릴까 말까 했고 날이 굳은 달에는 무트로 나갔던 배들이 수시로 뒤집혀 사상자가 속출하는 척박한 땅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며칠째 그 100년 된 등대 아래서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자라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끔찍한 흉조가 닥쳤다 여겨 뜬 눈으로 밤을 지사우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줌이던 머리카락이 사흘이 지나자 등대 밑동을 시커멓게 덮을 만큼 무성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파도 소리에 섞여 여인의 흐느낌 같은 기이한 소리가 마을 골목을 타고 흘러다녔지요. 견디다 못한 마을의 젊고 혈기왕성한 장정셋이 어느 금은밤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독한 기름을 머금은 커다란 횃불과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들고 그 기괴한 머리카락을 영원히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며 등대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벌겋게 타오르는 횃불이 그 시커먼 머리카락 무더기에 닿자마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머리카락을 태우기는커녕 머리카락 끝에서 검붉고 끈적이는 핏물이 뚝뚝 배어나오기 시작했지요. 동시에 온 사방에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등대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웅하고 낮게 울리더니 불현듯 거센 바람이 불어와 장정들의 횃불을 단숨에 꺼트려 버렸습니다. 장정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발목을 뱀처럼 칭칭 휘감아오는 차갑고 축축한 머리카락의 촉감에 비명을 지르며 낫마저 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등대에 갔던 장정 셋은 모두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날이 밝아 확인해보니 그들의 발목에는 마치 시퍼렇게 질린 여인의 손자국 같은 검고 선명한 멍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바다의 악귀가 단단히 씌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섬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말 것이라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십시일반 비상금을 모아 육지에서 가장 신기가 대단하고 영험하다는 늙은 만신무당 일행을 험한 백기를 뚫고 섬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만석 영감은 그 와중에도 으리으리한 기와집 사랑채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깔고 누워 마을의 어떤 어려움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곰방대만 빨고 있었답니다. 오색찬란한 깃발이 등대 주변을 빙 둘러싸고 커다란 돼지머리와 온갖 재물이 상이 부러지도록 차려졌지요. 비릿한 갯바람을 맞으며 요란하고 날카로운 징소리와 함께
마을의 평안을 비는 거대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은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를 오르내리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신들린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제발 저 끔찍한 머리카락에 저주를 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등대 밑동을 향해 방울을 흔들며 다가가던 무당의 걸음이 돌연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추어 섰습니다. 무당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하얗게 뒤집히더니 턱이 빠질 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요. 무당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목이 졸린 사람처럼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서 시뻘건 핏물이 섞인 거품을 입 한가득 물고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징을 치던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가 쓰러진 무당을 부축하려 했지요. 하지만 눈이 뒤집힌 무당은 피가 섞인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앙상하고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을 길게 뻗어 정확히 군중 속에 뒤늦게 나타난 만석 영감을 가리켰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내 살을 파먹고 피를 마신 자가 이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있는데 어찌 나보고 눈을 감으라 하느냐. 무당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결코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한이 사무쳐 갈기갈기 찢어진 젊은 처녀의 피 맺힌 음성이었지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만석 영감의 얼굴은 이미 저승사자를 마주한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영감은 황급히 뒷걸음질을 치며 아무도 보지 않는 등대 뒤편의 바위 틈으로 쫓기듯 숨어들었습니다. 영감은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닦지도 못한 채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피가 나도록 벅벅 문질러 댔지요. 그것은 영감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나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아주 오래고 지독한 버릇이었습니다. 만석의 귓게는 등대 쪽에서 불어오는 갯바람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흙더미에 깔려 죽어간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끈적하게 맴돌고 있었지요. 영감이 무릎을 긁어대는 손톱 사이로 피가 맺힐 즈음 구파는 이미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겁에 질린 무당 일행은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썰물처럼 섬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태 아무리 용한 무당을 데려와도 이 저주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만석 영감은 달도 뜨지 않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금은밤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인적을 피해 가파르고 험난한 섬 뒷산의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곳 뒷산은 비월도 사람들조차 재수가 없다며 평생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맹인 무당 점례 노파가 홀로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금기된 장소였습니다. 하얀 눈동자만 남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80 노인 점례는 섬의 모든 억울한 혼령들과 남몰래 이야기를 나눈다는 기이하고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었지요. 그녀는 낯선 발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움막을 찾아올 때면 손에 쥔 낡고 반질반질한 대나무 지팡이로 흙바닥을 3번 쿵쿵쿵 구르는 묘하고 서늘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실 점례 노파는 100년 전 흙 속에 억울하게 묻힌 처녀의 먼 친척으로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평생 가슴에 무겁게 묻고 살아온 섬의 유일한 산 증인이었지요.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칠흑같이 어둡고 기분 나쁜 밤이었습니다. 만석 영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 쓰러져가는 점례 노파의 운막 마당에 조심스레 들어서기도 전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방문 너머로 마른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바다가 억지로 삼켰던 것을 이제야 토해내고 있으니 오랜 세월 피로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죗값을 치를 때가 온 게지. 만석 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린 채 제발 살려달라며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점례 노파가 허리를 굽힌 채 마루로 걸어 나왔지요. 그녀는 하얗게 뒤집힌 눈동자를 허공에 둔 채 만석 영감을 정확히 내려다보며 대나무 지팡이로 마루청을 3번 쿵쿵쿵 내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얼음장같이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당장 그 시커먼 머리카락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깊고 축축한 뿌리를 내 2손으로 직접 파보거라. 그리고 억지로 빼앗아 숨겨둔 그 은빈녀를 원래 주인의 자리에 돌려놓기 전에는 이 섬에 살아남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은빈녀라는 단어가 노파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만석 영감의 심장은 마치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진 것처럼 바닥까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비틀거리듯 산을 내려와 자신의 넓고 으리으리한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지요. 그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다급히 나무 사다리를 가져와 집안 식구 그 누구도 출입을 엄격히 금했던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거미줄이 무성한 다락방 가장 깊고 으슥한 구석에는 만석의 집안 대대로 부적처럼 신주단지 모시듯 숨겨온 무거운 쇠물 자물쇠가 채워진 검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영감은 목에 걸고 있던 열쇠로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그 낡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뚜껑이 열리고 붉은 비단 위에 놓인 것을 본 순간 영감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탓에 푸른 녹이 쓸어버리고 칙칙하게 빛이 바랜 은비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그 비녀를 마주하는 순간 만석 영감의 머릿속에는 조부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던 100년 전의 잔혹한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이 비월도 앞바다는 유난히도 머리숱이 풍성하고 칠흑같이 검고 고운 머리카락을 가진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등대지기의 외동딸 연화는 무트로 돈을 벌러 나간 정인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요. 그녀는 거센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끝에 서서 정인의 배가 나타날 수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애달픈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비월도의 앞바다는 마치 지옥의 악귀가 들러붙은 듯 아무런 자비가 없었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튼튼한 어선이 7척이나 연달아 성난 파도에 뒤집히는 참사가 벌어졌지요. 젊은 어부들의 시신조차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섬마을 곳곳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낙네들의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자 당시 섬의 권력을 쥐고 있던 촌장, 즉 만석 영감의 조부는 무서운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은 노한바다 용왕의 마음을 달래고 마을의 풍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흠집 하나 없이 젊고 깨끗한 산 사람의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미신 가득한 핑계였지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촌장 자신이 독차지해야 할 마을의 권력이 흔들릴까 두려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잔혹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촌장은 매일같이 바닷가를 서성이던 연화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촌장은 누군가를 겁박하거나 몹쓸 짓을 모의할 때면 자신이 물고 있던 노소의 곰방대를 방바닥에 거칠게 탕탕 내리치는 무서운 습관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날 밤 촌장은 장정들을 매수하여 뭇해서 연화의 정인이 탄 배가 무사히 들어왔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연화를 은밀히 유인했습니다. 그 장소는 섬 사람들을 위해 튼튼한 돌로 새로 기초를 다지고 있던 새 등대 밑동에 깊고 넓은 구덩이 앞이었지요. 연화가 정인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을 달려온 순간 등대 뒤에 숨어 기다리던 장정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연화를 무자비하게 결박했습니다. 차가운 흙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어지던 순간
연화는 정인이 징표라며 꽂아주고 간 그 은빈녀를 손에 꽉 쥔 채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잔인한 촌장은 흙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연화의 손을 짓밟고는 그 은비녀마저 거칠게 꺾어 빼앗아 자신의 품에 챙겨 넣었습니다. 산 사람의 따뜻한 숨이 미쳐 끊어지기도 전에 차가운 돌덩이와 묵직한 흙더미가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며 그녀의 여린 몸 위를 완전히 덮어버렸지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원통한 희생과 젊은 피의 대가 위에 바로 지금 비월도 사람들이 든든하게 자랑하는 100년 된 낡은 등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촌장은 연화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그 은빈녀를 가문의 번영과 권력을 지켜주는 무적의 부적이라 여기며 자식들에게 비밀스럽게 대물림했습니다. 한 맺힌 처녀의 억울한 목숨값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피 묻은 부와 권력이 바로 지금 만석 영감이 이 고립된 섬에서 왕처럼 호위호식하며 누리고 있는 이장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모든 진실을 뼛속 깊이 마주한 만석 영감은 다락방 한 구석에 짐승처럼 웅크려 앉아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벅벅 문질렀습니다. 조부의 죄를 지금 세상에 밝히면 자신의 집안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 너무도 분명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밤 영감이 선잠에 들 때면 그의 꿈속에는 축축하고 무거운 흙더미 속에서 숨통이 막혀 발버둥치며 내 비녀를 내놓으라. 절규하는 연화의 피눈물 흘리는 얼굴이 너무도 생생하게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고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동이 트는 이른 새벽 만석 영감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락방 깊은 곳 상자에서 꺼낸 그 녹슬고 빛바랜 은빈녀 하나를 가슴팍에 단단히 품고 창고에서 가장 크고 묵직한 괭이를 어깨에 맨 채 홀린 듯이 등대로 향했지요. 섬마을 사람들은 꼭두 새벽부터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무서운 기세로 괭이질을 하려는 이장을 기겁하며 뜯어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의 눈빛은 마치 야차처럼 무섭고 단호하여 아무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지요. 영감은 시커먼 머리카락이 흉측하게 솟아나고 있는 등대 밑동에 단단하게 굳은 땅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징그럽고 질긴 머리카락들은 영감의 괭이질이 깊어질수록 마치 살아있는 검은 독사떼처럼 꿈틀거리며 만석 영감의 괭이 자루를 타고 올라와 그의 주름진 손목과 목줄기를 매섭게 올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여오는 힘에 영감의 살같이 깊게 찢기고 검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결코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두 손바닥이 다 까져 피범벅이 된 차에 반나절을 파내려 갔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차갑고 축축한 깊은 흙 속에서 하얗게 색이 바랜 사람의 두개골 하나가 그 처참하고 슬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고도 끔찍하게도 그 앙상한 두개골 주위로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길고 시커먼 머리카락이 소름 끼치도록 무성하게 엉켜 있었지요. 그 광경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거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석 영감은 괭이를 내던지고 그 하얀 백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뒤져 품속에서 조심스레 그 녹슨 은비녀를 꺼냈지요. 영감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백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정돈한 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그 비녀를 백골의 머리맡에 조심스레 꽂아 주었습니다. 영감은 흙바닥에 퍽퍽 소리가 나도록
이마를 거칠게 찌으며 짐승처럼 뜨거운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목숨을 흙 속에 묻어버린 조부의 죄를 이 못난 후손이 천번 만번 엎드려 사죄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 그만 편안히 쉬시옵소서. 만석 영감의 처절하고 뼈저린 자백이 등대 주위에 울려 퍼진 그 순간 비월대 5가지 회원이 동시에 일어났답니다. 첫째, 자신들이 100년 동안 밟고 서 있던 등대가 억울한 처녀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고개를 떨구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당장이라도 섬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며칠 내내 거칠게 휘몰아치던 무서운 갯바람이 거짓말처럼 고요히 잦아들었지요. 셋째,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며 등대 주변을 지독하게 맴돌던 그 역겨운 피비린내도 마치 비에 씻겨 내려간 듯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넷째, 100년에 사무친 하늘 품고 뻗어나오던 검은 머리카락들은 마치 봄볕에 눈이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하얀재로 변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사이로 먼 수평선을 향해 애틋하게 손을 흔드는 젊은 여인의 아련한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갔답니다. 다섯째,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을 타고 서방님, 이제야 이 어두운 곳을 벗어나 먼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가녀리고 평온한 목소리를 끝으로 비월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밤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후일 갯마을 노인들의 이야기로는 그날 수평선 너머에서 늙은 백발의 사내 하나가 비월도를 향해 한참을 절을 올리고 사라졌다. 전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만석 영감은 그날부로 당장 이장 자리를 내려놓고 조부가 모았던 모든 불의한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연화를 위해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마련한 초라한 무덤 곁을 지키며 매일같이 엎드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2번 다시는 거친 바다에 풍어를 빈다며 헛되고 잔혹한 미신에 기대어 재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굳은 살 박인 손으로만 그물을 끌어올리며 서로를 돕고 살아갔다고 하지요. 오랜 세월 아무리 깊고 어두운 땅 속에 꽁꽁 묻어둔 진실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억울한 제 모습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법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무리 두껍고 단단한 돌덩이로 덮어둔다 한들 억울한 자의 피맺힌 한은 기어코 그 차가운 흙을 뚫고 자라나 살아있는 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고 아프게 찌르고야 말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를 옛 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회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화공방이